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용호탕이 되네요. 용봉탕이 아니고. 우리 용건이. 예, 그러네요. 정봉주 의원 조금 개인적 일이 좀 있어서 조상호 변호사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용호 상박 뭐 네, 이런 또 말도 좋네요. 있으니까 네. 이것도 되는데요. 또 잘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게요. 네, 봉을 네. 빼버리고 호로 알겠습니다. 이래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빠지는데 대타가 잘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순방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총평 먼저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3월달에 한일 정상회담 시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지지율도 출렁거렸는데 점점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뭔지가 이제 국민들께 다가가는 상황이고, 지난 정부의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을 대체한 전략적 명확성이 드러나고 있고,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일본과 잘 지내야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난 정부가 외교적 그 과오를 범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너무 일본하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반일을 너무 확실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사람들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할 때는 엄청 잘해주죠. 왜냐면 그 사람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오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저 사람이 나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왜 먹이를 줘요.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완전히 리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총평 좀 해주십시오. 이번 방일. 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굉장히 지금 막 기시다 총리나 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막 자신이 굉장히 뿌듯한가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언감생심 생각해보지 않았던 외국 정상들을 만난다는 그 약간 들뜬 아이 같은 표정으로 그런 거에 되게 뿌듯해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뿌듯하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외를 푸는 자리가 아니고 국익을 챙기는 자리예요. 자, 제가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현 지금 외교 방식은 외교가 아니고 사교예요, 사교. 사교다. 네,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따로 사석에서 맥주 한 잔 아니면 폭탄주 한 잔 돌리면 되게 기분 좋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알고 지내는구나, 막 이렇게 뿌듯해하고. 도대체 챙겨온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챙겨온 게 없고, 아까 지금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중국에 만만히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좀 멀어지면서. 네. 근데 일본과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중국은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이버 접속 차단 일어나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중국이 보복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처럼 요란하게도 안 해요. 과거에는 왜냐면 막 요란하게 하면 그러니까 한국 국내에 정서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반중국 그 성향을 좀 무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요란하고 시끄럽게 했는데 지금은 요란하고 시끄럽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아주 조용하게 외교관계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역관계들을 다 차단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보십시오. 2018년 이후로, 그러니까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중국 무역 흑자가 전체 모든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1위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 2021년이죠.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2, 3위. 이제 왜냐면 그거는 이제 베트남이 부상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2, 3위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그 무역 흑자폭이 20분의 1로 줄더니, 그래갖고 12억 달러 수준에 그쳐가지고 전체 22위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벌써 흑자가 아니고 1년 합계가 50억 달러 적자예요. 이 추세대로 가면 사상 최대 대중국 무역 적자 한 6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소리 없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경제 보복, 경제 차단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왜냐면 우리는 존재감이 없거든요. 뭐 미국과 일본하고만 통하면 우리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걸 종속 변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과 일본과 직접적인 교역을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다. 약간 평가가 다른데 짧게 한번 답을 주시고 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문제를 그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5% 내지 30% 정도의 비중을 네. 차지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강경하게 나왔을 때도 네. 그 이후에도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교 문제 때문에 거래선을 끊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건 경제나 교역은 그거대로 돌아가는 거고 외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해서 중국을 가리켜서 대국이라고 하고 네.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소국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굴욕적인 외교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단체 관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문화적인 공연을 비롯해서 풀린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일본 특히 미국하고 잘 관계가 복원되면서 중국이 다소간의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그러면 불편해지는 건 결국엔 중국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뉴스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삼성 지금 불매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에서. 그다음에 어제는 네이버가 차단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뭔가 우리 산업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이른바 IP 산업,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네이버 같은 온라인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 그 반도체 네. 산업이 우리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분야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른바 중국의 고사 작전이 시작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반도체를 어떻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고사시킵니까? 정말 엉뚱한 말씀을 아니 미국과 하시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직거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부분은 뭐 좀 순방 얘기니까요. 지지율 얘기를 좀 하면 지금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어요. 순방 이후에는 조금 떨어졌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순방 잔혹사라고 표현 많이 했는데 이번엔 좀 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 일단 어떤 발언과 관련해서 네. 논란이 없었잖아요. 이번 순방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 해외 나가서 외교를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네. 통상은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죠. 그게 통례인데 작년이나 뭐 그 정상 외교를 하면서 발언과 관련한 논란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2% 포인트 오른 39% 기록을 했다고 22일 미디어 트리뷴 의뢰에 따라서 리얼미터 조사한 내용입니다. 15일부터 19일 전국에 조사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지율 상승에 뭐 4주 연속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뭐 아까 김영남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네.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면 보통은 지지율이 다 올라요. 근데 그간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말실수와 그다음에 외교 실패, 외교 참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또 특히 그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문매를 맞을 대로 맞고 나간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네. 가지고 우리가 너무 저자세 외교와 그다음에 국민 건강권을 내팽개친 거 아니냐는 국내적 비판을 충분히 지금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이제 가서 그냥 사진 찍기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오르는 거는 뭐 되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봅니다. 후쿠시마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오염수 때문에
문제 안 되면 마셔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화장실 물 오염 안 됐다고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대립되는 모양새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렇죠. 사실 화장실에 변기에서 사용하는 물도 수돗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마시기는 좀 그렇죠. 정서적으로. 먹기는 근데, 뭐한데 IAEA의 검증 결과를 믿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G7 정상회담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걸 뭐 지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과학과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거고 과학과 데이터를 무시하고 선동에 휘말렸다가 실패한 사례가 2008년도 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잖아요. 그거는 뭐 조작된 그 MBC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민 감정이 폭발하면서 대혼란이 왔습니다만 그게 거짓 선동이었던 게 발표가 됐고 IAEA도 못 믿겠다. 아니 그럼 어디를 믿어요? 그러면 과학을 믿어야죠. 과학을 믿어야 된다는 게 여당이나 정부 여당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일본의 주장처럼 그게 굉장히 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일본 국토에 뿌리라 그러세요. 일본 국토에 뿌리면 되잖아요. 중국 얘기처럼 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식용수로 식용수로 쓰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화장실 쓴 물을 정화해가지고 농업용수로 못 씁니까? 다 써요. 공업용수로 못 씁니까? 공업용수는 오히려 모자랄 지경이에요. 네. 근데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못 쓰고 아니 심지어 그냥 그 인적이 닿지 않는 자기들 산에다 뿌려도 되잖아요. 못 뿌리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한 물을 그냥 연해에다 그러니까 방류하는데 연안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아니 유엔 국제해양법 규약에 명시돼 있어요. 이거 오염물에 관한 투기에 대해서 연안국은 당사자로서 그 저지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돼 있다고 210조 사항에. 근데 그런 권리 행사를 전혀 도외시하고 아니 오히려 그쪽에 편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전성을 검증하고 확인해 줄게요. 뭘 검증을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 며칠 가가지고 거기서 확인하면 그게 검증이고 조사입니까? 그냥 그 방문이고 시찰이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시찰단 부분까지 한 말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만약에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조류에 의해서 거의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태평양으로 거죠. 그렇죠. 돌아갔다 온다 이 태평양을 말씀인가요? 한 바퀴 돌아서 예.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캐나다, 미국, 뭐 남미 이쪽이 영향권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오는 데는 한 4년 내지 5년 걸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고 나면 이제 후쿠시마 부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 뭐 또 논란이 일어날 텐데 지금 보면 대만은 벌써 한 1년도 넘었거든요. 사실은 네.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재개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대만 근데 같은 경우는 예. G7 국가를 포함해서 대만도 다 선거로 그 정부가 구성되는 민주국가예요. 무슨 왕정도 아니고 북한처럼 뭐 선거가 형해화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으면 그런 나라들이 IAEA의 그 검증 결과를 지지하겠다고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허용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학적인 검증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을 무시한 거짓 선동을 일삼는 건 이거는 정말 좀 고쳐야 되는 행태라고 저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그 수산물 수입해도 된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그거는 거죠? 검증 결과가 그거는 나와야겠죠. 검증 나와야 된다. 그거는 예.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네, 어렵지만 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수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산지를 어떻게 정확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산물 소비 자체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과학적 기준, 과학적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유엔 국제해양법 유엔 국제해양법이 과학적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륙붕 내 범위에 있는 연안국은 어떠한 형태의 오염물 투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그 저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과 우리 사이에 해리의 거리가
대륙분 거리 내예요. 그리고 대륙분 거리 내에 있는 그 국가들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해수면 사이에서 조류가 정체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바다의 흐름을 가지고 4, 5년 뒤에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정적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정체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잔류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과학자들 판단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조류의 흐름도 바꿔놓나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의 흐름만 생각하시는데 네. 대륙붕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주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이 왜 그런 기준을 만들었겠습니까? 다 그런 기준, 과학적 검증 하에 그런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연안국한테 권리를 준 것이다. 우리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류 따라가면 몇 년 있다가 올 건데 캐나다, 미국도 별말 없는데 왜 우리가 난리냐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캐나다, 미국의 자세뿐만 아니라 네. 일단 과학을 믿어야죠. 네. 그 검증 결과가 나오면 네. 그걸 또 어떻게 부인할지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를 못 믿겠다고는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네. 무슨 이유를 대면서 못 믿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공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민간 전문가 아무도 못 갔어요. 왜? 일본이 반대를 해서. 근데 그런 그 시찰단이 내놓은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민간 전문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민간 거기- 전문가 없다는 건 정부도 거기 인정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이란 말씀이세요? 아니 다 저기 아니잖아요. 정부 원안이 지금 잘 모르시는데 얘기하는 네.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원안위에 것은 지금 소속돼 있는 사람이 원안이 소속 사람이 맞고요. 또 그분들이 공무원인지는 잘 정확하지는 않.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원안이 소속은 맞습니다. 금방 저희가 좀 아니 정부도 지금 인터뷰를 인정하고 있어요. 했으니까. 민간 전문가 없다고.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죠. 아니요, 전부. 민간 전문가가 없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구성해서 직접 시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 의미는 아마 뭐 환경단체, 시민단체 네. 소속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의미로 알겠습니다. 들려요. 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방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안이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아마 두 분이 좀 얘기한 게 아닌가 보이고요. 자, 후쿠시마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좀 가상자산 얘기 먼저 좀 해보면 통과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당선인이 재산의 가상자산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지금 의결이 됐으면 곧 이거 본회의 통과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거하고 영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통과가 될 거고요. 네.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늦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거를 몰수의 대상으로 삼은 지가 네. 몇 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건데 늦었고 다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재산 공개 기준일이 올해 연말이에요. 아하. 올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올해 안에 처분을 하겠죠. 아마도. 뭐 잘 통과됐다고 보시는 저도 겁니까? 이게 좀 예. 늦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하고요. 근데 지금 김영남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산 공개 기준일 네. 그 기준일에 그 재산 보유 현황만 공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또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동 내역 얘기도 네, 변동 나오고 내역부터 있습니다. 예. 소급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공개하자. 21대 국회 기간 내에 있던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자 이런 지금 현역 의원이라면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얘기까지 오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진행되는지 여부도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그 인정돼요. 주장하셨어요. 예. 있어요. 근데 네. 일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국회에서 이걸 네. 민주당에서 시간 끌다가 어물쩍 윤리위 제소해놓고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국회 윤리위는 어차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39건이 그대로 그냥 보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징계에 올라온 게. 그러니까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김남국 의원의 케이스를 놓고 이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만약에 의원으로서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여야 합의로 제명 절차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기준을 삼아야죠. 가상자산의 보유 내지는 매매와 관련해서 이 정도면
의원직 제명이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상황 중에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사례 네. 아니면 더 심한 게 있으면 거기 제명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은 그냥 뭉개고 있으면서 의원 전수조사부터 하자는 거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저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왜 제명 사유입니까? 아직 만약에 네.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특혜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다. 그러면 당연히 징계해야 되고 그 징계에는 제명이라는 중징계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를 했다는 걸로 제명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주식 가지고 돈 번 분들도 전부 다 제명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명 의원 같은 경우 보세요. 심지어 자기가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본인 회사와 관련된 네. 위성 지리 정보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회사도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고 현재 아들이 대표로 있는 그 회사를 갖다 적극 홍보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료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안을 반영해줘요. 네. 이런 이해충돌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고 털어먹기예요. 예. 이 가족의 힘입니까? 왜 가족만 챙겨요? 국민의 힘이 아니고 가족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징계에 나서자고 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영장 기각받고 싶어가지고 자백했어요. 공천원금 7천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거기에 뭐 탈당을 했습니까? 아니면 윤리 제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국회의원 제명은커녕 당 제명이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문제인 거죠. 김남국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과 그 위믹스 코인의 보유 수량이 장내에서 시장에 탔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뭐 그런 의혹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스스로는 안 밝히고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지금 명확히 확인된 사실만 하더라도 상임위 회의 중에 또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고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해프닝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뭐 이모 교수라고 보좌진이 써준 거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와 갖고 그거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 교수로 이해하고 하질 않나. 오스트리아하고 호주를 헷갈려서 얘기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해도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코인 거래하고 회의에 들어와 갖고는 온갖 실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민주당 태도 때문에 이런 사안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국민의힘의 직전 당 대표는 코인 거래로 3번의 큰 선거를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본인이 자랑 삼아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 지금 정말 본질을 파악을 못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국회의원이 고위직 공직자가 업무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게 문제입니다. 다른 국민이 민간인이 코인 거래한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좀 오해하시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잠깐만요. 당 대표예요. 이준석 당 전 대표고 대표는 당의 예산도 국가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당 대표 되기 전에 코인 거래에서 총선을 치를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네.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포인트가 엉뚱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3번의 큰 선거 중에는 당 대표 선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벌었다고. 상임위 그리고 최고위원이기도 했고 비대위원이기도 했고요. 상임위 과정에서 이제 했던 부분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코인 거래를 또 이준석 대표가 많이 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조상호 부위원장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논쟁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김남국 정리 의원이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잠깐 이제 쉬는 와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도 법률가시잖아요. 행위가 그 어떤 행위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지. 네. 정치가 아무리 정치 공세라 하더라도 지금 뭐 그렇게 좀 코인 거래를 한 걸 가지고 제명을 한다? 그럼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도 누드 사진 본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야, 김남국 의원의 그 처분의 사태를 비중을 갖고 맞춰줘야 코인 거래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한 거 갖고 시비 거냐라는 태도는
아니 김남국 의원은 본인 스스로 코인 거래만 한 게 아니고 유동성 공급자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리퀴디티 불법이냐고요.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그 소위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소위 그 대여하는 형태로 빌려주면서 거기서 수수료 수입을 얻는 건데 아니 이건 공무원 겸직 금지에도 명백히 어긋나요. 나 참 민주당은 이해할 수가 아니 없어요. 지금 겸직의 네.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겸직은 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LP가 직입니까? LP 거래가? 장사해도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장사해도 된다는 얘기가 장사해도 아니에요. 돼요? 이자 수익을 얻은 기본적으로 부분을 얘기를 공직에 하는 대한 겁니다.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수익을 얻는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부동산 다 알겠습니다. 파세요. 약간 그다음에 차이가 주식도 예. 전부 다 매매하시고요. 이자 어마어마한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주식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규정에 안철수 의원 따라올 따라서 수 있나요?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소속은 아예 주식 투자를 못하게 거기는 되어 못하게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도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건 백지 신탁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네.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마지막으로 용봉탕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